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살아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걸까요? 저도 오랜 세월 많은 분들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코 하늘에서 무작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대인의 창업왕이라 불렸던 정주영 회장님도 평생 이렇게 강조하셨죠.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신 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지고, 나쁜 사람과 엮이면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체험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주변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더 명확해지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리 없는 사람입니다. 의리라는 말이 요즘 시대에는 좀 낡은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리란 결국 약속을 지키는 것,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상대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젊은 시절 쌀가게 점원으로 일하다가 주인 몰래 쌀을 훔쳐 달아났던 일을 평생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신뢰를 잃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좋은 말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연락이 끊기는 사람, 이익이 될 때만 다가오고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결국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의리 없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중요한 기회도 놓치게 되고 결국 외롭게 남게 되는 겁니다. 공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언이불미 민무일이번. 신의가 없으면 사람이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산이 많아도 신의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의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운이 따르는 이유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을 잊지 않는 사람, 이익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주변에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네트워크가 인생의 든든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의리 없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시길 권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에너지와 운을 빼앗아가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고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을 불러들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입니다. 화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평생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으셨지만 함부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일수록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으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요. 노자도 도덕경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승인자유력, 자승자강.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소한 일로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자기 기분이 나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감정이 상하면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 상대방이 일단 물러서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존중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잠시 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사람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말하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이 아니라 해결책에 집중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와 운이 따라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알라.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화가 날 때 잠깐 멈추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깊게 숨을 쉬고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해보고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건설적일지 고민해보는 겁니다. 그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만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의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평생 유언 실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라는 뜻이죠. 그분은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를 수주하고 중동의 사막에서 건설 사업을 성공시키고 소를 몰고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셨죠. 모두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공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용 누러원 이민어행. 군자는 말은 어눌해도 행동은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군자는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지 않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거창한 계획을 말하지만 정작 실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사람. 약속은 잘하는데 지키는 것은 잘 못하는 사람. 이번에는 꼭 하겠다고 말하지만 매번 핑계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실망하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도 속인다는 겁니다. 말하는 순간에는 정말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어떨까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말하기 전에 먼저 실행하는 사람.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신뢰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도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걸고 행동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말만 많고 실천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기대를 낮추시길 권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너무 의지하다가 실망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없는 일은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것이 쌓이면 큰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결국 운을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나쁜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뒷담화, 즉 없는 사람 흉보는 것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장점을 찾아 칭찬하라고요. 그것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논어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뒤에서 흉보는 것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남의 흉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며 험담하는 사람. 본인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불편한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열 수가 없고 진심으로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중요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표면적인 관계만 맺게 되고 진정한 친구나 동료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남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없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험담이 시작되면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신하들의 장점을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셨다고 합니다.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살려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대화에 동참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시길 권합니다.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어도 없는 사람 흉을 보기보다는 직접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이고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투심 많은 사람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도 힘들게 만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평생 경쟁자들이 많으셨지만 그들을 질투하기보다는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하셨다고 하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시간에 내가 더 잘할 방법을 고민하라고요. 맹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왕발억일이지중. 문왕은 흙을 다지는 천한 일을 하다가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남을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 남이 성공하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폄하하는 사람,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해하는 사람,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무겁고 답답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이 멈춘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데 에너지를 쓰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이고 그것이 다시 질투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배우려는 사람은 어떨까요? 누군가 잘 되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사람, 남의 장점을 인정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 경쟁자를 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료로 보는 사람,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기회도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도 부하 장수들의 공을 인정하고 치하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만 내세우지 않고 함께한 사람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두가 목숨 걸고 따랐던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시길 권합니다.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말리다 보면 여러분까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질투심을 느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부러우면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겁니다. 질투를 성장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리 없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은 결국 운도 신뢰도 잃게 됩니다. 둘째,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셋째,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넷째,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품격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섯째, 질투심 많은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깨달은 지혜입니다.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평생 이런 원칙을 지키며 사셨고,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필요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오랜 인연이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보다 행동하고 남을 칭찬하고 질투 대신 배움을 선택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인생 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행복하고 운 좋은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